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도 비슷한 과정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하고 그냥 뽑는 거하고, 그래서 10명 중에서 반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거랑 10명 중에서 주번 2개 뽑는 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순열이냐 조합이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걸 아예 식으로 쓰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말에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살짝 복습을 하면서 그 앞단원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3단원에 이제 통계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통계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이 완벽하면 틀린 문제가 사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워야 하는 개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통계 파트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말도 좀 어렵고, 뭐 통계적 추정이라는 말들,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일단 익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 파트는 잘 정리만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과목이기는 하지만 잘 정리하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순열과 조합하고 확률은 여러분들이 사실 못 세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확률을 못 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면 은근히 계속해서 틀리는 부분이 이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은 쉬우나 그 안에서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순열과 조합, 확률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틀리는 그런 파트가 될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순열과 조합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순열과 조합이거든요. 자,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을 배울 때 첫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배웠어요. 그죠?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거란 말이죠.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한다.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 두 개를 곱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동시라고 하는 말은 이 곱의 법칙에 들어가는 동시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그 티셔츠가 3벌이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4벌이 있다. 그래서 내가 티셔츠 하나와 바지 하나를 코디해서 입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12가지. 동시에 일어나나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동시에 티셔츠하고 바지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옷을 차려입기 시작해서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또는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안 입고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사건을 시작해서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밖에 나가기까지 다 동시, 같은 사건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동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이거를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은 12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곱의 법칙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찮아서 안 했을 것 같은 얘기를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사실 티셔츠가 3가지가 있어요. 티셔츠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티셔츠와 바지를 입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원래 세는 거기 때문에 쫙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지면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거를 그나마 묶습니다. 줄여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용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티셔츠를 입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바지를 입는 경우,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바지를 입는 경우, 마찬가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바지를 입는 경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전체 경우 A 기역, A 니은, A 디귿에서 쭉 나오는 이 조합이 총 12가지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가지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가지가 있고 각각의 경우마다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경우를 3, 그 다음에 요 경우를 4라고 해서 3 곱하기 4라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수영도를 그렸을 때 이 각각의 경우마다 동일한 개수의 가지들이 뻗어 나오면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각각의 경우마다 이 동일한 가지가 뻗어 나오지 않는다면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A 티셔츠가 파란색 티셔츠예요. 그 다음에 기역 티셔츠가 파란색 티셔츠여가지고 절대로 A를 입었을 때는 기역을 입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았다면 A에는 기역을 못 입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에는 3가지고 B와 C에는 4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와 4가지 있는 요 놈은 이렇게 갈라서 이놈 따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를 해주고 얘는 1 곱하기 3을 해준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나오는 가지수가 있는 경우들을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것과 다른 가지가 나오는 걸 따로 모아서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2개를 더해주는 거죠. 왜? A를 입고 B나 C를 입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영도를 그렸을 때 같은 개수로 나오는 건 곱의 법칙으로 묶는 것이고, 다른 개수로 나오는 건 따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놓고 따로 계산해서 2개를 더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걸 이제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 4사람이 있다. A, B, C, D 4사람이 있는데 A, B, C, D 4사람을 앞에서부터 서로 다른 4개의 자리, 앞열서부터 4개의 자리에 4사람을 나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 첫 번째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 A와 B와 그 다음에 C와 D를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는 몇 개씩? 3개씩.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는 또 몇 개씩? 2개씩. 각각의 경우에는 몇 개씩? 1개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일정하게.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몇 가지씩 있다? 3가지씩 있다. 그 각가지 경우마다 몇 가지씩 있다? 2가지가 있고 각가지 경우마다 1가지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4명을, 서로 다른 4명을 서로 다른 4자리에 일렬로 나열한다 해서 4P4라고 불렀던 거고,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4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썼죠. 이렇게. 그래서 일정하게 수영도가 일정하게 퍼져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무슨 법칙을 쓴다? 곱의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냥 세우면 되는데 조건이 달려. 어떤 조건이 달리냐면 여기 뭐 A는 절대 앞에 앉지 않는다.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앞자리는 절대 안 앉겠다 라는 학생이 있다면 그걸 또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A는 절대로 첫째 자리는
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면, 자, A는 첫 번째 자리를 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A와 B는 붙여놓으면 항상 싸우기 때문에 B가 항상 장난을 쳐. 뒤에 앉으면 A 앞에다 계속 막 지우개 던지고 막 이런 장난을 친단 말이야. 절대로 B가 A 뒤에 오지 않게 배열을 하고 싶다, 이런 조건이 생긴다면, 즉 A, B의 배열은 오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생긴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골치가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원래는 수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쫙 쪼개주는 거예요. 근데 수영도를 이용해서 쪼개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산해 왔던 것이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와 B가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자, 이렇게 A 뒤에 B가 오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첫 번째 자리에 A가 오는 경우, B가 오는 경우, C가 오는 경우, D가 오는 경우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A 뒤에는 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B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B 뒤나 C 뒤나 D 뒤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세 개씩 일정하게 펼쳐질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음번에 A 뒤에 B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A를 놓는 경우, A를 놓는 경우, A를 놓는 경우는 B가 올 수가 없는데 여기는 B가 왔고, 이미 왔고, 여기는 B가 올 수 있으므로 얘랑 얘랑은 사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요 경우와 지금 요 경우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요런 경우 세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 세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를 세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다 따로따로니까 얘네들끼리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쓰겠다라는 것이고, 자, 이 경우나 사실 다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곱의 법칙을 쓰겠다라는 것인데, 기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왔냐면 이렇게 풀었단 말이죠. A 뒤에 B가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를 그냥 다 구해서, 전체가 얼마니까? 24가지니까 거기에서 A, B 배열이 있는 걸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를 한 묶음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세 덩어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거를 전체에서 빼준다라고 생각하니까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세 팀을 세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니까 3P3, 3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인 6가지를 빼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18가지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A, B 배열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아주 명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뭐 A 뒤에 B가 오는데 B 뒤에는 뭐 또 C가 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면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걸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으로 밑에 깔아놔야 할 것이 뭐냐? 그냥 숫자 나서 막 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원래 막 나열을 하고 수영도를 그리고 해서 이것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순열 조합을 배웠어야 되는데, 이 나열하는 것이 귀찮잖아요. 귀찮잖아, 솔직히. 이거 나열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야, 너 이렇게 풀래? 이렇게 풀래? 라고 얘기를 하면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푼단 말이죠. 근데 문제 중에는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기본은 수영도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수영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순열이 있고 뭐 조합이 있고 그 위에 뭐 중복 순열이 있고 무슨 순열이 있고 무슨 조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이 사이사이에 문제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들은 얘를 가지고 푸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는 수영도를 그리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가장 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세겠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웬만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죠.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을 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비효율적이더라도 나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사실 몸이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혹시 이상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삐보 하는 거야 앞에서. 알겠지? 내가 만약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럼 위험한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뭐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삐보 하라고.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 아니, 제일 가까이 있잖아. 봐봐. 네 자리가 나와 제일 가까운 자리야. 뒤로 가겠네, 이제.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순열. 세 번째는 조합을 배웠단 말이죠. 자, 순열은 NPR이라고 배웠고요. 조합은 NCR이라고 배웠어요.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면, 기억은 나는 거 맞죠? 계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n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누는 거고, 실제로 이걸 계산하지 않죠? 어떻게 계산하죠? n부터 시작해서 n-1 땡땡땡땡땡 n-r 플러스 1까지 곱해서 계산을 해주죠. 이거는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 얘는 무언가를 증명할 때 쓰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r 팩토리얼을 한 번 더 나눠주는 거. 그래서 얘는 n-1 땡땡땡땡땡 n-r 플러스 1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이게 실질 계산. 자, 실제 계산할 때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뭔가를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순열이니까 순열로 계산해 라고 얘기하면 계산 못할 사람이 없죠. 이 상황이 순열이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이 상황이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순열이냐 조합이냐를 알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서로 다른 의자 5개에 앉힌다. 이거 맞나요? 이거 맞나? 국어를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요거 뭐라고 쓸 거예요? 저 있는 식으로. 싸늘하다. 싸늘하다. 어떻게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순열 배운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나열을 해야 되는데, 뭐 서로 다른 5개? 서로 다른 4사람? 일렬로 나열하는 건가? 이게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서로 다른 4사람의 서로 다른 의자가 5개잖아요. 서로 다른 4사람을 A, B, C, D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의자를 1, 2, 3, 4, 5라고 하세요. 그럼 결국 A라고 하는 사람은 의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A, B, C, D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의자를 선택하게 만들어주고, A가 1번 의자를 선택했다면 B는 2번, 3번, 4번, 5번, 1번, 3번, 4번, 5번
1번, 2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4개씩 펼쳐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3개씩 펼쳐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2개씩 펼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걸 뭐라고 불러요? 5p4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6사람, 서로 다른 4개의 의자. 자, 빈 의자가 없이 한 의자당 한 사람씩을 앉히려고 해요. 진호. 뭐라고 쓰죠? 6p4. 6p4. 6사람을 4자리에 배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 C, D, E, F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4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얘는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로에 깔아놔야 할 것이 의자란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의자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야 1번 의자에 누가 앉을래? A, B, C, D, E, F 이렇게. 그럼 A가 앉았으면 2번 의자에는 5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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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두 자리에 앉았으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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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앉았으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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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얼마?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6p4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와 서로 다른 r개를 1대1로 짝을 지어주는 거, 대응을 시키는 거 이게 바로 순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하냐. 자, 빠짐없이 대응돼야 할 것을 가로에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져도 되는 놈, 선택이 돼도 되고 안 되는 놈을 세로에다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배열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몇 피 몇인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을. 그래서 A와 B와 C가 세 사람이 갔는데 메뉴가 에피타이저가 있고 에피타이저 뭔지 알죠? 네. 그 다음에 본 음식이 있어요. 에피타이저가 스몰 기역, 니은 2가지고 본 음식이 A, B, C, D 4가지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4가지일 때 자, 이 A, B, C가 에피타이저 하나와 본 음식 하나를 조합해서 먹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내보세요. 자,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 순열조합 다 배웠는데 왜 중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간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열조합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숫자만 막 쓴 다음에 틀렸네? 하고서 답지 보고 내가 틀렸구나 하고서 이렇게 고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 숫자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답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틀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틀리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는 얘기고 틀리지 않으려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A와 B와 C는 에피타이저 하나랑 본 음식 하나를 고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를 수 있는 게 이거 고른다고 B는 A가 이거 고른다고 얘는 못 고르나요? 아니, 다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A의 에피타이저와 A의 본 음식, 그 다음에 B의 에피타이저와 B의 본 음식, 그 다음에 C의 에피타이저와 C의 본 음식을 반드시 하나씩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선택을 해야 되고, 에피타이저는 몇 개? 2개. 기억 아니면 니은. 본 음식은 몇 개? 4개. 하나 얼마야? A, B, C, D 이렇게 4개씩 펼쳐 나갈 거고, 여기도 몇 개? 2개. 여긴 몇 개? 4개. 여긴 몇 개? 2개. 여긴 몇 개? 4개.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이죠.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8의 세제곱 512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판을 짤 수 있느냐. 판을 못 짜면 사실 계속 2로 안 나눴네? 또는 뭐 2를 안 곱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판을 잘 짤 수 있으면 내가 왜 2로 나눠야 하는지, 2를 왜 곱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 정확한 이유를 찾아서 하나 둘씩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순열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조합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 뽑아서 합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뽑아서 합친다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지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 장난감을 골라가지고 A, B, C 장난감을 골라가지고 하나로 합치는 거야. 그래서 비닐봉지에 A, B, C를 담아 놓으면 A를 먼저 담고 B를 두 번째, C를 세 번째 담은 거나 그 상황이나, C를 먼저 담고 A를 두 번째 담고 B를 나중에 담은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합쳐져 있는 모양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합쳐져 있는 모양을 보고 그것이 다르면 우리는 다른 조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축구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야, 저 팀 조합이 어떻게 돼?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저 팀 조합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은 조합인 거예요.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같은 조합. 물론 거기에 공격수를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가 팀을 뽑아갈 때 어떤 조합이냐 어떤 조합이냐를 얘기를 할 때는 그 담겨있는 구성물만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다가, 자, 서로 다른 n개에다가 같은 이름 r개를 대응을 시킨다 라는 것이 조합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A, B, C, D, E라고 하는 이 5개 중에서 세 개를 뽑고 싶단 말이야. 3개를 뽑고 싶으면 결과적으로 얘를 뽑았다 그러면 너 뽑았어. 뽑혔다. 그 다음에 너도 뽑혔다. 그 다음에 너도 뽑혔다. 이 세 사람에게 뽑혔다라고 하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뽑혔다라고 하는 그 상황 3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같아 보이는 상황이죠. 무슨 얘기야? 첫 번째 뽑거나 두 번째 뽑거나 세 번째 뽑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뽑혔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한테는 뭘 붙여주는 거예요? 뽑히지 않았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5사람 중에서 3사람에게 뽑혔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나 5사람에게 2사람에게 뽑히지 않았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는 같다라고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이 조합의 어떤 성질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 같은 이름 r개를 대응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상황을 이제 볼 거냐면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자, A팀 4명, B팀 3명을 뽑고 싶다. 자, A팀 4명을 뽑고 B팀 3명을 뽑고 싶다. 그러면 A팀 4명을 뽑는 것은 10명에게 A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 4개를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붙이는 건 십시사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나머지 몇 사람 중에서 6사람 중에서 B팀 3명을 뽑겠다. 그래서 6시 3이고, 이거를 뽑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뽑은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사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어나. 얘가 반대로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일어나든 이렇게 일어나든 어쨌든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곱해 법칙을 이용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같은 이름을 부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대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응의 가장 기본은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수에다가 이걸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죠. x라는 정의역 1, 2, 3,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정의역이 1, 2, 3, 4, 5가 있다. 5, 6이 있다. 자,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함수는 얘는 반드시 대응이 하나씩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씩. 그래서 여기 있는 요 x에 있는 놈,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a, b, c, d, e, f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1, 2, 3, 4를 이렇게 깔아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A부터 시작해서 F까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5개씩, 4개씩, 3개씩 대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라고 쓴다? 6개, 서로 다른 6개, 서로 다른 6개, 서로 다른 6개, 5개, 4개, 3개라고 쓰시는 거고, 얘를 뭐라고 쓰냐면 6P4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가 대응이 될 때 절대로 X자 대응은 생기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서 여기 대응이 될 때 이렇게 되는 대응은 생기면 안 된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서로 다른 4개가 대응되어야 할 것이 서로 다른 4개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를 고르는 거죠. 얘를 골라요. 너 대응, 그 다음에 대응. 서로 다른 6개 중에 대응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같은 이름 4개를 붙여주는 거니까 6시4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1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로 가면 안 돼요. X자 대응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르는 순간 대응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6시4 계산은 뭘로? 6시2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순열과 조합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몇 개를 대응시킨다라는 이야기는 요 가로 세로만 잘 하시더라도 충분히 계산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중복순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르지만 실제로 걔는 곱해 법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편지가 5장이 있어요. 우체통이 4개가 있어. 자, 편지 5장을 우체통 4개에다가 넣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실 이것만 하면 뒤에 있는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거의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해가 될 거니까 일단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앉으면 후회하고 있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로에 뭘 깔고 세로에 뭘 깔지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자, 편지는 반드시 우체통 하나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우체통은 어때요? 편지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는 우체통이 있어도 되고 우체통 하나에 하나의 편지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지를 기준으로 편지 A, B, C, D, E를 기준으로 A, B, C, D, E를 기준으로 우체통 1, 2, 3, 4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A 너 어디로 들어갈래? 1번, 2번, 3번, 4번 우체통이요. 자, A가 1번으로 들어갔으면 B 너는 어디로 들어갈래? 1번, 2번, 3번, 4번 우체통이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몇 개씩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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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여기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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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여기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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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여기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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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에다 무엇을 깔고 세로에다 무엇을 깔 줄만 알아도 순열의 절반은 다 한 겁니다. 순열의 절반은 다 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상황, 그러니까 뭐 편지 4장을 우체통에 넣는다. 이 상황만 가지고 자꾸 숫자 노름으로 하려고 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고 그냥 숫자만 끼워 맞추는 거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틀리지 않고 안 그러면 4의 5제곱이 아니라 5의 4제곱이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느냐 순열은 순열인데 조금 특이한 경우의 순열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원순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복순열 한 장 넘기면 중복순열 나와 있죠. 자, 세 번째는 뒤쪽에 넘어가셔가지고 13페이지에 보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순열을 배우게 될 것이고 조합은 중복 조합 하나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순열 3개, 그 다음에 조합 하나를 배울 건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순열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웃한다,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문제 해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 B, C, D, E를 배열을 할 건데 자, 이 두 명은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죠?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묶어서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그게 뭐죠? 4P4 또는 4팩토리얼.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나서 이걸 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 한 덩어리가 DE라고 하는 배열이 될 수도 있고 ED라고 하는 배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두 개를 바꿔주는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였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웃하는 경우였었고 자, A, B, C, D, E 중에서 A, B는 절대로 이웃하지 않게 배열을 한다. 라고 했다면 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C, D, E를 먼저 배열을 한다. 그래서 C, D, E를 배열을 해주고 자, 배열을 해주고 자, 그러면 3팩토리얼 또는 3P3이 되겠죠? 자, 배열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은 C, D, E라는 배열이 생겼다. 이 하나의 배열에 대해서 사이에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이 자리에 A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을 대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은
C의 앞쪽과 C와 D 사이와 D와 E 사이와 이 뒤의 자리는 전부 다 다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2명을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A, 1, 2, 3, 4. B, 1이 나왔으면 2, 3, 4. 2가 나왔으면 1, 3, 4. 3이 나왔으면 1, 2, 4. 4가 나왔으면 1, 2, 3. 4개, 3개. 그래서 4P, 4P2. 그래서 4 곱하기 3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개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웃하지 않는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응용으로 나왔던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확률에 대해서, 자,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너무 수동적인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3분 드릴게요. 그냥 앞장에다 푸시면 돼요.
풀어봤습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자, 나온 답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일렬로 배열할 때 A, B는 이웃하지 않고 B, C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얘를 풀기 위해서 A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분류를 한다는 건 합의 법칙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A, B는 이웃하는데 B, C가 지금 둘 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기가 힘든 거야. 해봤어요? 둘 다? 이렇게? 뭐 같이 붙어 있는 경우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럼 전체는 A, B가 이웃하고 B, C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B가 이웃하지 않고 B, C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A, B가 이웃하고 그 다음에 B, C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A, B도 이웃하지 않고 B, C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얘를 구하기가. 얘를 바로 구하면 참 좋겠는데 얘를 구하기 힘든 거야. 전체는 몇 가지인데 6명을 6자리 배열하는 거니까 6p 6 팩토리얼인데 얘 하나만 따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 B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A, B를 한 덩어리로 놓고 그리고 나서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C를 B 옆에다가 두지만